미국 경제가 아직은 강력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나 고용 냉각이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올라 다소 우울한 노동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버데이 노동절에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의 독인지 아니면 약인지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 건강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휴 기간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2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돼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인공지능 검색 도구 평가에서 구글의 AI 모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근래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어 미국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우울한 노동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미국 경제가 5월과 6월에는 1만 명대, 7월에는 7만 명에 그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경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은 강력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나 고용 냉각이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올라 불안하고 다소 우울한 노동절이 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안정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첫 7개월 동안 미국 경제에선 6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 달에 10만 개 이하에 그친 것이어서 미국 경제의 호경기를 지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 등의 여파가 고용과 경제 성장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 AI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고용 시장의 일대 변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절을 맞은 미국 노동자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치 않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 냉각이 5월부터 급속히 시작됐는데 올 하반기에도 지속되면 불경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연방고용통계국장을 경질할 정도로 판문을 일으킨 일자리 증가는 5월에는 고작 19,000개, 6월에는 14,000개로 당초 발표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7월에는 7만 3천 개 증가에 그치면서 석 달 동안 한 달 평균 3만 5천 개 증가로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은퇴자 등을 고려할 때 한 달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자리 증가는 석 달 평균으로 3만 5천 개에 그쳐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된 것입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없고 70%나 미국민 소비 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불경기에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AI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펼쳐지면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젊은 층들이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대졸 초보들이 맡을 수 있는 엔트리 레벨의 일자리를 AI 인공지능에 대거 맡기고 있어 젊은이들의 취업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들도 AI 관련이 아니면 취업하기 어렵고 대졸학위가 필요 없이 기술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로 대거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의 독인지 아니면 약인지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이 팬데믹 극복에 앞장서며 논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불법 체류자 160만 명이 미국을 떠나면서 미국 경제에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에 대한 논쟁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태생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에 약이냐 독이냐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합법은 물론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팬데믹 극복에 필수직 중에서 앞장서면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초강경 이민정책 지지파들과 반이민파들은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는 동시에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복지만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CIS 이민연구센터는 이민자들의 절반을 넘는 51%가 각종 정부 웰페어 복지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태생의 30%보다 20포인트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이민자들은 42%가 이용하고 있어 미국 태생의 23%보다 역시 근 20포인트나 많다고 주장했고, 후 스탬프는 이민자의 40%가 받고 있는 반면 미국 태생은 22%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파들과 친이민파들은 이민 노동자들 가운데 합법 노동자들은 첨단 분야를, 불법 노동자들은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어 미국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7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들은 건설업의 154만 명으로 13.7%나 차지하고 있고, 농업에는 24만 5천 명으로 1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의 100만 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수리, 임의용, 청소 등 일반 서비스 업종의 50만 명으로 6.5%, 제조업에는 87만 명으로 5.4%, 수송 주정업에 46만 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도 97만 명으로 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 불법을 합한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스템, 과학기술, 공학, 수학, 첨단 분야, 고학력 전문직들의 20 내지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계 45%,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37%, 수학과 화학 30%, 내과의사 27%, 기계공학 23%, 치과의사 21%, 약사와 경제분석가, 회계사 20%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텍스 등 페이롤 텍스로 한 해에 226억 달러와 57억 달러씩 납부하고 있고, 연방세로 468억 달러, 지방세로 293억 달러를 내고 있어 이를 합하면 연간 1,044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페어라는 반이민단체의 주장으로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쓰고 있는 연방 지출은 2023년 한 해 665억 달러로 그중 의료 혜택이 230억 달러, 푸스탬프 등 복지 혜택이 116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세입보다는 지출이 380억 달러 적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 예산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자를 중심으로 미국 내 이민 인구가 430만 명이나 급증했는데, 이로 인한 정부 세입은 한 해 289억 달러 늘어난 데 비해 정부 지출은 190억 달러 증가해 100억 달러 이득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첫 해에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한다면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 해에 1,000억 달러 넘는 불법 노동자들의 세금 납부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3D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4만 명이 일하고 있는 건축업에서는 대거 추방당하거나 잠적해 신규 주택 건설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24만 5천 명이 일해온 농장에서는 제철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식당, 호텔 등에서 힘든 일을 해온 100만 명 가운데 상당수 미국을 떠나거나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어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자들의 임금과 소비 지출, 세금 납부가 모두 대폭 줄어들고 그들을 고용해온 업종의 매출과 순이익이 급감해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이 한 해에 1%포인트, 4년간 최소 4.2%포인트나 급락할 것으로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1%포인트나 빠지면 플러스 0.5%로 불경기 문턱에서 헤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대불경기에서 미국의 GDP가 4.3% 급락한 바 있는데, 그때와 버금가는 불경기에 빠질 위험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바다와 강으로 여름철 마지막 휴가를 떠나는 미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에는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물놀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이상 신호 지나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발진, 소화기 문제, 눈, 귀의 감염, 전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철 바닷물과 민물에서의 물놀이는 더위를 식히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8월 중순 이후에는 물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메릴랜드에서 7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세균 감염 사건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놀이 후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염된 물이나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에 노출될 경우 발진, 부종, 고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식성 세균인 아에로모나스와 비브리오 감염은 진행 속도가 빠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깨끗이 씻고 물기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필요시 전문의에게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포함된 세균과 바이러스, 오염물질 때문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인후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회복 가능하지만 발열 지속, 탈수, 혈변, 심한 복통이 동반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조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귀와 눈의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후 귀 통증, 가려움, 고름, 눈 충혈과 통증이 나타나면 웨이도염이나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이상 증상입니다. 물놀이 후 피로, 근육통,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면 열사병, 저체온증, 감염성 질환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체온 조절이 어렵거나 혼수, 구토, 심한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응급실 방문이 필수이며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얼음찜질 등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올 1월 5,330만 명에서 6월 말에는 5,190만 명으로 트럼프 반년 만에 적어도 14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줄어들어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 160만 명이 스스로 미국을 떠났다고 밝혔고, 이민 제한 단체들은 실제로 줄어든 외국 태생 인구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 합법과 불법을 합한 외국 태생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연방 센서스와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2025년 올 1월에 5,3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5.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반년 만인 올 6월 말 현재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는 5,190만 명으로 전체에서 1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반년 만에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140만 명 줄어들고 점유율은 0.4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외국 태생 인구 5,190만 명 가운데 46%인 2,380만 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분류했습니다. 23%인 1,190만 명은 영주권자로 계산됐습니다. 전체 27%인 1,400만 명은 서류 미비자들로 나타나 합법 영주권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 1,400만 명 가운데 추방 위험에 빠져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800만 명이고 다른 600만 명은 패롤, 일시 체류하거나 TPS 임시보호신분, 다카 등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취업까지 허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서류 미비자 1,400만 명은 전년에 1,180만 명에서 220만 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바이든 시절 2년 동안 무분별하게 미국 입국을 허용해 350만 명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지적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인구 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력 인구는 7월 현재 3,210만 명으로 1월보다 12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신분 없는 외국 태생 노동자들은 2023년 현재 970만 명이었으나 올 7월 현재는 800만 명대로 10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노동력 인구에서 이민 신분 없는 외국 인력들은 6개월간 101만 명에서 16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6개월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160만 명이나 미국을 스스로 떠났다고 밝혀 통계와 비슷하게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공지능이 검색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모델이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문가들과 함께 AI 검색 성능을 직접 검증했는데 그 결과 구글의 AI 모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델이 완벽하진 않았고 잘못된 답변을 하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인공지능 검색 도구 평가에서 구글의 AI 모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실험은 공공 및 대학 도서관 사저들과 함께 9개 주요 AI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대상에는 구글의 AI 모드와 AI 오버뷰, 오픈 AI의 챗 GPT, 앤스로픽의 클로드, 메타 AI, 일론 머스크의 XAI가 내놓은 그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코파일럿, 그리고 퍼블렉시티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챗 GPT는 최신 GPT-5와 GPT-4 터보 등 두 가지 버전이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실험은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버전만을 이용해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퀴즈 문제, 전문 자료 검색, 최근 사건, 편향 여부, 이미지 인식 등 5가지 영역에서 모두 30개의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고 AI가 내놓은 900개 답변을 점수화했습니다. 종합 점수에서 구글 AI 모드는 100점 만점에서 60.2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GPT-5 기반 챗 GPT는 55.1점으로 뒤를 이었고 퍼블렉시티가 51.3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메타 AI는 33.7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록 3도 40.1점으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구글 AI 모드는 최신 사건과 퀴즈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빙 코파일럿은 전문적인 출처를 찾아내는 능력에서 강점을 보였고 퍼블렉시티는 이미지 인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GPT-4 터보는 비교적 편향이 적은 균형 잡힌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GPT-5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돼 2위에 올랐지만 일부 세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GPT-4보다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신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테스트는 AI의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파고든 실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은 일상적인 질문 중 상당수에서도 AI가 여전히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신성 검증과 신뢰할 만한 출처 판별에서 미흡했고 틀린 답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평가를 통해 AI가 정답을 보장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서들이 하듯 출처를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